몇 쪽이지? 책으로는 90, 92. 자, 우리가 일단 물체를 보는 과정, 물체를 봤을 때 상. 됐지? 오케이. 자, 그럼 첫 번째, 이렇게 할게. 광원. 물체를 본다, 물체의 상이다. 첫 번째, 광원. 1번. 자, 그럼 이게 광원이 뭐냐면, 스스로 빛을 내는 거. 이게 광원인 거야. 이런 광원에 예시가 어떤 게 있을까? 태양. 스스로 빛내는 거 맞나? 그치? 태양은 고온이기 때문에 스스로 빛을 낸다. 그런데 달. 스스로 빛내는 거 맞나, 이가? 아니었대. X. 그러면 전등은 어때? 스스로 빛내는 거 맞겠나? 맞다. 근데 얘는 어떨까? 거울. 거울 지가 빛내나? 아니. X. 그러면 이건 어떨까? 촛불. 스스로 빛내는 거 맞나? 반딧불이는 어때? 반딧불이. 진짜 요만한 날파리처럼 생겼는데 빛나고 이래가지고 난 무서워가지고 있잖아. 소리 막 지르고 이랬는데 반딧불이 이러겠나? 얘는 스스로 지가 빛내는 거 맞대. 그러면 이건 어떨까? 스크린. 영화 스크린. 빔을 딱 쏴서 반사돼서 내 눈에 들어오는 거지. 얘는 빛내는 거 아니겠다. 이해되겠나? 자, 두 번째 광원 말고 물체를 본다. 물체를 본다는 얘기는 내 눈으로 빛이 들어와야 돼. 내 눈에 어떻게든 이렇게 빛이 들어오면 나는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게 빛이 들어오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거든.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광원에서의 빛이 내한테 바로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광원에서 빛이 갔을 때 물체에 가서 탁 튕겨서 내 눈에 들어올 수도 있고. 이해되겠나? 빛이 직접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물체에서 어떻게 반사가 된 빛이 내 눈으로 들어올 수가 있다. 그럼 혹시 너희가 책을 읽었단 말이야? 책을 읽었다. 책은 광원이 아니야? 아니지? 그럼 어떻게 책 읽어? 광원에서 나온 빛이 어디에 가서? 책에 가서 반사가 되고, 이 빛이 내 눈에 들어오니까 내가 봤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됐습니까? 자, 3번에 빛의 성질에 대해서 잠깐만 이야기할게. 빛의 성질을 쌤이 일단 결론부터 적으면, 빛은 직진하기도 하고 반사하기도 하고 굴절하기도 하는 거라. 지금 언제요? 빛이 별거 없으면 곧장 직진을 하는 거야. 그런데 반사는 어디에 부딪히면 튕기는 거야. 반사. 근데 지금 이거는요. 이게 어떻게 다를 거냐면, 예를 들어서 거울이라든지 아니면 사물에 부딪히면 다시 튕겨나온 반사인데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예를 들면 아까 안경. 빛이 들어와서 안경 뚫고 지나가거든. 그치? 그 속을 들어가면서 벗겨. 됐습니까? 거울에서는 반사, 렌즈에서는 굴절. 이렇게 될 거다. 그러면 조금 어려운 용어 같긴 한데, 한 매질 내에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공기 중에서 광원에서 내까지 오는데 별 다른 변화가 없어. 렌즈도 없고 다른 물질, 거울 같은 것도 없고, 이러면 그대로 직진할 거다. 이러겠나? 그래서 광원에서 직진을 했는 빛이 내 눈으로 곧장 들어올 수도 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쌤이 요 얘기를 잠깐 할게. 반사 법칙이 있어서 어떤 게 있느냐? 자, 아까 닦아준다는 게 까먹었네. 혹시 얘들아, 우리가 이런 걸 뭐라 하지?
거울. 맞지? 거울인 거야. 거울을 쌤 요렇게 두는 거야. 나 요렇게 두면 만약에 쌤 지금 쥐고 있는 게 레이저. 맞지? 레이저를 쌤이 어쩔 수 없이 천장으로 보기가 좀 힘들어서 보이나? 여기 빨간 선, 빨간 점 움직이는 거. 아, 조금 약하네. 이거 빨간 점. 이게 쌤 거울에 비쳤더니 튕겨서 얘한테 간 건 거야. 이랬나?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게. 반사법칙이 뭐냐면 이렇게 거울면이 있었어. 거울면이 있었다. 거울면에 대해서 이렇게 수직으로 되는 요 선이 있는데 이 선이 법선. 다시 무슨 선? 법선. 법선. 우리 법하는 거 알지? 그치? 지켜야 되는 규칙. 요 법선의 기준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럼 선생님이 좀 전에 레이저를 갖다가 이렇게 거울 있는 쪽으로 보냈더니 튕겨서 어디로? 칠판 있는 쪽으로 다시 간 거야. 나 여기 조금 어긋나긴 했는데 선생님이 빛을 비췄더니 여기에서 반사된 빛이 나갔다는 거지. 됐습니까? 그러면 내가 쏜 거 들어갔지? 요 점으로. 들어갔다 이걸 입사각 이렇게 이야기한다. 누구하고 이루는 거? 법선하고 입사광선이 이루는 각하고 입사각. 됐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튕긴 걸 우리가 뭐라 하지? 들어가는 게 입사광선이니까 튕긴 건 반사광선. 그렇지. 그러면 여기에 반사광선과 그리고 법선이 이룬 이 각이 무슨 각? 반사각인 거야. 이랬습니까? 근데 반사법칙은 누구랑? 입사각이랑 반사각이랑 똑같더라. 요게 반사법칙이다. 입사각이랑 반사각이랑 똑같다. 이따가 여기 어떻게 적용되는지 쌤 다시 보여줄게. 입사각이랑 반사각이랑 똑같다. 과학 시간에 법칙, 로우는 언제 적용이 되냐면 항상 적용이 될 거다. 반사법칙은 거울에서 들어온 광선이 튕겨서 다시 그 매질로 공기 중에 있다가 거울에서 튕겨서 다시 공기 중으로 갈 때. 됐나? 자, 이번에 굴절 법칙. 그럼 굴절을 왜 합니까? 라고 하면 여기서 중요한 의미가 하나가 있어. 다른 매질 속에서는 속력이 다르다. 뜻이 뭐냐면 다른 매질 속에서 속력이 다르다 이렇게 했죠. 자, 선생님이 설명을 이렇게 할게. 만약에 자, 차가 한 대가 있어. 차가 한 대가 있는데 항공샷으로 드론으로 찍었대. 나 드론으로 찍었는데 이게 차가 뭐냐면 사람이 운전하는 게 아니고 RC 조종하는 거. 내 자동차 RC 조종하는 거. 그럼 얘가 지금 배터리가 꽉꽉 충전이 잘 됐어. 그리고는 RC 자동차 가고 있는데 여기가 자, RC 조종해서 내가 경기를 치를 거다. 여기가 뭐냐면 시멘트 바닥인데 여기는 모래로 된 거라. 이랬나? 내가 RC 자동차를 갖다 직접 제작을 해서 그래서 어떻게 뚫고 지나가고 장애물 뚫고 가서 1등 하면 상금 타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건데 내가 만든 거 자, 얘가 시멘트 있는 데를 쭉 갔대. 조금 있으면 요렇게 되면 바퀴가 모래에 가고 하나는 시멘트에 있겠지. 그치? 근데 그대로 엑셀을 빡 밟아서 움직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나? 자동차가 돌아간다. 왜냐하면 얘가 모래사장에 들어가는 바퀴는 잘 굴러갈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헛바퀴 돌듯이 도는 거야. 근데 시멘트는 돌면 빡빡 밟아서 확 돌아가는 거지.
그래서 얘들은 못 돌아가고 이쪽은 잘 돌아가니까 이렇게 꺾여서 이렇게 갈 거야. 아까 분명히 이 방향으로 이렇게 오다가 못 가네 이렇게 갈 거라고. 그래서 가다가 방향이 꺾일 거야. 다른 매질 속에서 속력이 다르지. 그러니까 다른 매질하고 만나는 매질의 경계에서 진행 방향이 달라질 거야. 공간이 모자라서 다르다. 그치? 다른데 빠른 쪽으로 꺾일까 느린 쪽으로 꺾일까? 남들이 봤을 때 이쪽이 느리다 그랬어요. 느린 거 있는 쪽으로 휙 돌아가지 않았나? 말 되겠나? 느린 쪽으로 꺾인다. 그러면 느린 쪽으로 꺾여서 진행을 한다. 말 됐습니까? 느린 쪽으로 꺾여서 진행을 할 거다. 오케이. 그러면 자, 쌩님이 오늘 스프레이를 갖고 온다는 게 까먹어서 못 들고 왔는데 말로만 얘기를 좀 할게. 만약에 쌩님이 너희들한테 여기에는 공기가 있을 거고 여기는 물이 있을 거야. 물이 있는데 레이저를 갖다 쫙 쏘면 레이저 빛이 들어가다가 이렇게 꺾일 거야. 꺾일 거야. 왜 이렇게 꺾이느냐? 이 빛은 공기 중에서 잘 가게, 물 속에서 잘 가게, 어디서 빠르게 이렇게 된 거야. 매질은 없어도 잘 가. 빛은 태양에서부터 지구까지 오지. 아무도 없어도 잘 가. 사실은 없으면 없을수록 잘 가. 그치? 그래서 공기 속에서 하고 물 속에서 하고 보면 언제가 더 빠르게 움직이냐? 공기 중에서 빛이 더 빠르게 움직이는 거라. 이랬습니까? 그러면 공기 중에서 쭉 가다가 물 만났지. 물 만나면 사실은 이렇게 있으면 항상 중요한 건 파란색, 법선은 파란색인데 파란색하고 봤을 때 이게 입사각인 거야. 됐나? 그러다 꺾여가지고 각도가 작게 똑바로 못 가고 물이 여기 왼쪽 오른쪽 봤을 때 이쪽 물이 많지? 물이 많은 느린 쪽으로 딱 꺾여서 빛이 갈 거야. 그래서 아까 레이저를 못 갖고 왔는데 이렇게 했잖아. 사실은 쌤님이 갖고 있던 이 레이저를 갖다가 물속으로 맹물인데 쏘면 안 보여. 또 봐봐, 여기 지금 레이저 가는 거 점은 보이지? 가는 길 보이나 안 보이나? 안 보이지? 가는 길 안 보여. 그럼 가는 길 어떻게 보이냐? 가는데 손 있구나. 그럼 이렇게 가는데 손 있으니까 가는 거 보이고 있구나. 뭔가 부딪혀야지 내 눈에 보이는 거지. 그래서 아까 스프레이를 안 갖고 왔는데 했잖아. 미스트처럼 축축축축 뿌리면 가는 길에 미스트 입자하고 부딪히면 얘가 가는 길이 보인다는 거야. 아니면 여기도 투명한 물 말고 우유라도 한 방울 똑 떨어뜨리면 빛이 쫙 가는 게 보인다고. 그래서 나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안 까먹으면 갖고 올게. 최대한 안 까먹으려고 노력할게. 그래서 칙칙칙 뿌리면 가는 거 보일 거다. 그치? 근데 어디가 빠르기 때문에 공기에서가 빠르기 때문에 각도가 컸던 거야. 그치? 그리고 물 속에서 느려져 각도가 작아질 거야. 꺾였다는 거지. 이해됐나?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만 더 기억하자. 빛은 공기 속에서가 빠를까? 렌즈 속에서가 빠를까? 물은 액체제. 심지어 렌즈는 고체제. 얘 뚫고 지나가는 것보다 없는 게 편할걸? 이러겠나? 그래서 아마 빛은 렌즈보다는 공기에서 더 빠를 것 같아.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나중에 물과 공기의 경계에서 꺾였지. 그러면 공기와 렌즈의 경계에서도 꺾일까 안 꺾일까? 꺾여서 진행을 할 것 같아. 그걸 원리쌤 다시 가르쳐 줘야 되니까. 일어나, 자, 지금 봐. 우리가 봤을 때 빛을 스스로 내고 있는 것. 스스로 빛을 내고 있는 게 광원이었다. 우리 눈에 보인다고 해서 다 광원은 아니었다. 그러면 달이라든지 스크린이라든지 얘는 빛을 내는 게 아니라
빛이 반사된 게 들어왔을 것 같다. 그치? 그러면서 빛의 성질은 직진, 반사, 굴절인데 직진, 그치? 한 매질에서 쭉 가는 거 직진한다. 그리고 매질의 경계에서 아마 반사가 아주 약하게 일어날 거야. 근데 여기가 매끈한 반사를 하는데 그게 포커스가 아니니까 반사를 얘기 안 하고 굴절했다. 이제 굴절하는 건 이유가 뭐가 달라졌어? 속력 달라졌어. 아까 트럭 기억나? 그치? 트럭처럼 되는 것 때문에 속력이 달라져서 꺾였을 거다. 이해됐습니까? 반사는 입사각하고 반사각은 그림이 좀 잘못됐는데 항상 같을 거다. 여기서 함정이 있다.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이 각도가 50도래. 50도. 입사각 몇 도였게? 어떻게 알았어? 이 각도가 50도면 그치? 직각이지. 그럼 반사각 몇 도? 40도. 반사각이랑 입사각은 같아야 했다. 그럼 입사각 몇 도? 40도. 이렇게. 억수로 큰데? 자, 여기까지 됐나? 빨리 필기 한번 할까? 이게 굴절 법칙을 했잖아. 그럼 저게 이제 만약에 이게 경계면이야. 경계면이야. 지금 무슨 경계면이에요? 아, 여기에 공기가 있대. 그리고 여기에 물이 있대. 있나? 공기가 있고 물이 있고. 여기 아까 레이저 보낸다 그랬지. 맞지? 레이저를 빨간색으로 쫙 보내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법선이 있어야 되지. 그럼 항상 중요한 건 파란색. 나는 항상 중요한 게 파란색인데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법선이야. 법선. 법선의 경계로 공기에서보다 빛은 물에서 느려. 물에서 느려. 그래서 얘가 똑바로 갈 수 있다 없다? 없지. 꺾여서 이렇게 내려왔겠지. 맞지? 혹시 요만큼이 무슨 각? 입사각. 그러면 요 각이 굴절각. 선생님 갑자기 궁금한 거야. 만약에 입사각이 커지면 어떻게 될까? 입사각이 커지면 이렇게 여기 이렇게 쭉쭉쭉쭉 요 노란색처럼 이렇게 입사하면 입사각이 커진 거 맞나? 그치? 빨강색보단 입사각이 커졌지. 그러면 입사각이 커지면 굴절각은 어떻게 될까? 1번 작아진다, 2번 그대로다, 3번 커진다. 어떻게 될까? 이건 알겠지? 입사각이 커진 반사각은 커질걸. 선생님이 다음 주에 만약에 들고 와서 했는데 얘가 물이 되게 잔잔하면 사실은 표면에서 반사가 일부 일어나고 굴절이 될 거거든. 그러면 입사각이 커지면 입사각이랑 반사각은 반드시 같아야 되기 때문에 커지면 얘도 커져. 됐나? 그러면 만약에 아까 입사각이 40도였다가 이걸 입사각을 50도로 커지겠단 말이야. 그치? 지금 굴절각 작지? 굴절각 입사각이 40도였는데 굴절각이 20도였어. 그치? 입사각이 50도 되면 굴절각도 사실은 얘도 따라서 커져. 이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야. 입사각 커지면 굴절각도 커진다. 이러겠나? 확실한 거는 얘보다 여기가 느려. 느리기 때문에 속력 V, 각도 세타 이렇게 얘기해서 속력이 느려지면 각도도 작아진다. 작아지긴 하지만 얘가 커지면 굴절각도 따라서 커지긴 한다. 근데 아까 10도 커졌지? 10도 커진지 모르겠어. 사실 아니야. 10도 커진 건 아닌데 약간은 커지는 건 맞다. 요까지만 시험 문제 나온단 말이야. 이해됐나? 예스. 자, 그러면 일단 선생님이 굴절 법칙을 얘기했다. 굴절 법칙 나오고 난 다음에 4번. 선생님 이런 얘기를 할게. 거울. 거울. 혹시 거울은 몇 가지가 있게? 3가지. 3가지. 어떤 거울이 있냐면 일단 평면 거울이 있고 2번째 볼록 거울이 있고 3번째 오목 거울이 있다. 나? 이 중에서 일단 선생님이 평면 거울을 먼저 이야기할게. 평면 거울.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욕실에서 샤워하고 거울 보는 그 거울. 평면 거울이다.
대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 그 거울, 세면대 위에 있는 거울은 평면 거울이었다. 자, 그리고 현관 나올 때 있는 거울, 이런 거. 평면 거울이었다. 자, 첫 번째, 평면 거울. 평면 거울은 사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핵심은 이거다. 내가 어떤 물체를 본다. 야, 그 욕실 안에 딱 보다 보면, 저 안에 뭐 있는 것 같지 않나? 그런 느낌 가진 적 없나? 야, 저 거울 안에 들어가서 거울 안에 내하고 똑같은 세상이 하나 더 있는 것 같잖아. 그치? 그런 상상을 해볼 수 있지, 그지? 그럼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거울 속으로 싹 들어가고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내하고 똑같은 세상이 거울 안에 하나 더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얘기는 어떻게 얘기가 되냐면, 내가 만약에 여기 서 있다. 근데 내가 서 있다기 그래서 실물이 있다. 실물이 있고, 여기에 거울이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 상황이지. 실물이 있고, 거울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가 쓰면 이렇게. 실물이 있고, 거울이 있다. 이렇게. 그려놨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있었을 때, 거울 안에도 얘가 똑같이 하나가 더 있단 말이야. 그런데 거울 안에 얘가 있었을 때,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발생을 하는지, 자, 쌤 얘기 들어봐래. 책에 보면, 지금 편한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플라스틱 판이 하나가 있어. 플라스틱 판이 있고, 내가 여기다가 인형을 하나 갖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 인형을, 똑같은 인형을 내가 원래 2개를 준비를 했어. 2개를 준비를 하고 인형을 하나 쥐고 플라스틱 판을 들고 있으니까 내가 여기 딱 보니까 요 뒤에 인형이 하나 더 이렇게 있는 것처럼 얘가 거울 역할을 하더라는 거지. 저 안에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똑같은 인형 2개 있다 그랬지. 이 인형 그리고 요 안에 뭔가 보이더라고. 거울 안에 물체가 있는 얘를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이건 실물, 요 뒤에 건 상, 거울 안에 있는 것 그 이름 뭐라고? 상. 됐나? 그래서 내가 그 위치에다가 인형을 딱 갖고 가봤어. 근데 그 인형이 사실 이 인형이 오른손을 빡 들고 있었단 말이야. 그럼 너희가 봤을 때 이거지. 이 인형이 오른손을 빡 들고 있었지. 얘가 오른손 빡 들고 있었다고. 됐지? 근데 거울 안에 있는 쟤는 무슨 손 들고 있노? 왼손 들고 있지? 맞지? 제가 내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치? 분명히, 이상하다. 실물은 오른손을 들고 있는데, 이 인형은 왼손 들고, 그 위치에 갖고 와서, 이 인형이 한 손 이렇게 내리고 있는 고양이 인형처럼, 이렇게 있었단 말이야. 그럼 뚝 갖고 왔더니, 에헤이, 같은 위치는 됐는데, 얘는, 실물은 이거 들고 있는데, 상은 왼손 들자. 됐나? 요렇게, 좌우가 반대로 되긴 해. 하지만 나중에 재보니까 요 거리랑 이 거리랑 완전히 똑같은 거야. 됐나? 내가 똑같은 크기로 보이는 고기 갖고 가니까 이 거리 2개가 똑같더라. 그러면서 실물에서 거울까지 그리고 거울에서 상까지 얘들 거리가 완전히 똑같더라.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거울 속에 비친 상은 실물과 크기가 똑같이 보인다. 됐습니까? 그럼 만약에 내가 거울을 볼 거다. 내가 세면대 앞에서 거울을 보다가 잠깐만 멀리 갔거든. 멀리 가면 어떻게 내가 상에 있는 것도 작아지지. 내가 40cm 멀리 가면 얘도 여기서 또 40cm 멀어지는 거지.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게 나오는 거야. 만약에 실물에서 상까지가 1m다. 실물에서 거울까지. 그럼 거울에서 상도 몇 미터? 1m. 근데 만약에 이 실물을 거울에서 얼마 더? 20cm 더 멀리 갖고 갔대. 됐습니까? 그러면 실물에서 상까지 거리가 얼마 더 멀어진다. 얼마나 더 멀어지게? 여기서 얘 20cm 멀리 한다 그랬지. 그럼 얘도.
그치. 얘도 이 안쪽으로 얼마? 20cm만큼 상이 멀어지겠지. 그치? 그럼 아까 실물에서 상까지 몇 미터였다가 2미터였다가 2미터 40으로 얼마? 40cm만큼 더 멀어지겠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 평면 거울에는 크기가 같고 좌우가 아래 위는 반대 안 되지. 좌우가 반대로 되는 상이 생기더라. 됐습니까? 그러면서 요 거리가 같다는 게 중요하대. 됐습니까? 이 문장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거울에서 상까지는 얼마 멀어져? 20 멀어져. 실물에서 상까지는 얼마 멀어져? 40cm 멀어져. 됐습니까? 거울에서 상까지의 거리는 20cm 멀어진다. 그럼 도대체 쌤 우리가 느끼는 상은 뭡니까? 이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우리가 느끼는 상은 어떤 상인지 잠깐만 보여줄게. 잠깐만. 자, 이렇게 하자. 만약에 거울이 있다. 거울이 있고 그리고 내가 물체를 볼 거다. 물체를 볼 거다. 그럼 거울이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물체가 요 앞에 있고 이 물체에서 갖는 빛이 여기서 튕겨서 내 눈에 오재. 그치? 근데 이게 빛이 튕겨서 내 눈에 오지만 나는 그거 아니고 이 뒤에서 뭔가가 있다가 내 눈으로 싹 들어온 것처럼 느낀다고. 여기를 갖다 뭐라 한다고? 상이라고 할 거라고. 됐나? 우리는 이 뒤쪽 거울 안쪽에서 빛이 그대로 나온 것처럼 느낄 거다. 잘 됐습니까? 문장은 그걸 기억을 해야 한다. 내가 어떤 물체를 본다라고 할 때 거울 안쪽에서 나오는 것처럼. 요 그림은 안 그려도 돼.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할게. 두 번째 전신 거울. 혹시나 싶어서 이야기하는 게 전신 거울. 내가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보고 싶어. 그럼 일단 전신 거울은 자신의 키에다가 곱하기 2분의 1 되는 것만큼의 거울을 가지면 전신을 다 볼 수 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보통 현관에 나올 때 보면 현관 쪽에 이렇게 거울 하나씩 잘 두잖아, 그지? 있는데 그래. 우리 같은 경우도 옆에 신장 있는데 분명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체크는 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내보다 키가 훨씬 더 큰데? 거울 훨씬 더 큰데 사실은 내 키의 절반만 있으면 볼 수가 있다. 요 얘기 잠깐만. 내가 모자 쓰고 이렇게 서 있다. 됐나? 그러면 내가 보는 건 내 눈에 들어오는 빛을 보는 거겠죠. 모자 끝에서 가서 반사돼서 내 눈으로 빛이 와야 된다. 그때 여기서 반사될 때 법선 두고 입사각, 반사각 똑같이 들어올 거다. 그리고 발끝에서부터 갔을 때 여기 빛이 여기 눈에 와야 되거든. 이랬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빛이 거울에 가서 반사가 되어서 그리고 다시 한번 반사가 되어서 내 눈에 쏙 들어오면 나는 봤다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 또다시 법선이 딱 있어야 돼. 됐나? 그러면 요거 두 개 길이가 똑같고 요거 길이 똑같을 거거든. 그럼 나는 결국 내 키의 절반 되는 것만큼 있어도 충분히 볼 수 있다. 하지만 내가 보는 건 어떻게? 내가 보는 건 이 안에 거울 안쪽에 같은 거리에 있는 상을 볼 거다. 나는 여기 있는 빛이 그대로 나온 걸로 여기 있는 빛이 그대로 나온 걸로 볼 거거든. 그럼 사실은 여기에 어떻게 모자 쓴 아이가 치마 입고 신발 신고 이렇게 있는 게 이 끝에서 거울에서 튕겨 나온 걸로 내가 착각을 할 거다. 됐습니까? 이렇게 갔다가 반사돼서 오지만 우리는 여기서 나온 걸로 본다. 됐나? 필기.
전신 거울을 얘기했고, 세 번째, 쌤이 볼록 거울을 할 거거든. 볼록 거울. 일단 볼록 거울은 어디서 쓰느냐? 편의점, 감시용 거울. 그치. 얘는 특징이 뭐냐면, 일단 시야가 넓다. 무슨 말인지는 이따 다시 이야기할게. 시야가 넓기 때문에 길 모퉁이에 안전거울. 뭐 차라든지 사람이 지나갈 때 잘 볼 수 있도록 하는 거. 또 하나 어디? 편의점에 감시용, 좀 말이 좀 그런데, 감시용 거울. 또 어떤 데 쓸까? 자동차 조수석 쪽에. 자동차 조수석 쪽에 거울. 그치? 사이드 미러 이렇게 이야기한 거. 바깥쪽에 거울이라든지 이런 데 쓰더라. 그러면 선생님 도대체 볼록 거울이 왜 시야가 넓나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빛의 진행 경로가 시험 문제에 난단 말이야. 그럼 잘 봐봐. 이렇게 이게 볼록하게 생겼다는 거지. 볼록하게 생겼는데 우리는 거울이라 했잖아. 얘가 거울이니까 빛이 안쪽으로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들어가는 게 아니겠지. 맞지? 그러면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레이저 빛을 쫙 빛을 쏘았다. 그럼 이 빛이 어디로 가느냐? 그림이 조금 이래되면 많이 돼야 돼서 다시 얘기할게. 만약 거울이 이렇게 볼록하게 생겼다 치면은 중간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는 빛은 그대로, 만약에 이게 법선이라면 법선에 대해서 0도 입사각이라서 그대로 반사. 들어가는 것처럼 그대로 나올 거다. 됐습니까? 그런데 이 옆에서 비추면 어떻게 되느냐? 이 경계면에 대해서 법선이 생겨. 법선에 대해서 들어갔으니까 다시 이렇게 나오겠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입사각하고 똑같이 반사각으로 나오게 되니까 이렇게 나왔지. 그치? 그럼 거꾸로 이렇게도 간다는 얘기지. 그래서 어떻게 이 밖에 있던 거 내 눈이 여기 있으면 이 밖에 있던 거 거꾸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내 눈 쪽으로 올 수가 있다. 항상 왔다 갔다 똑같이 될 거거든. 이랬습니까? 그게 반사 법칙일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빛이 여기서 퍼진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밖에서 왔던 거 안으로 모아서 내한테 보내줄 수도 있겠지. 그럼 이 경우에는 시야가 넓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가능하겠나? 예스. 그래서 볼록 거울 우리가 숟가락으로 봤을 때 뒤통수에. 그럼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이느냐? 시야가 넓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항상 상이 크기가 크다 작다? 실물보다 그렇지 작다. 거꾸로 될 때가 있을까 없을까? 거리에 따라서 사람이 막 뒤집히고 그러면 힘들겠지, 그지? 다행히 항상 작고 바로 선 상이 만들어지더라. 항상 작다, 작고 바로 서 있더라. 이랬습니까? 그래서 얘는 멀어져도 가까워도 똑같다. 멀어지면 조금 더 작게 보일 거다. 조금 더 작게 보일 거다. 자, 볼록 거울 말고 4번에 오목 거울. 오목 거울은 일하는 게 두 가지다. 일단 어떻게 빛을 퍼뜨릴까 모을까? 모아주겠지. 그치? 빛을 모아서 멀리 보낸다. 빛을 모아서 멀리 보낸다. 아까 지금 자동차 그림 한번 그렸지 않나? 그치? 자동차에 전조등. 딴 사람 자동차 만지지 마라 그랬대. 아빠 거나 엄마 거. 보면 안쪽에 쏙 들어갔는데 거울처럼 있고 요만한 코딱지만은 전구가 하나가 있을 거다. 그게 어디? 100m 앞에까지 확 비추를 거다. 이랬습니까? 그래서 얘가 전조등이 어디 있냐면 오목 거울에 이렇게 빛이 어떻게 될 거냐?
빛이 비춰지면 아마 여기서 거울에 대해서 법선이지. 맞지? 법선이면 빛이 들어갔다가 여기서 반사를 해서 이렇게 오지 않겠나? 그럼 이쪽에서도 빛이 들어갔다가 여기서 법선이 있어서 법선이 있으면 튕겨서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으니까 여기서 모이지 않겠나? 모이는 거라. 됐습니까? 빛이 모인다. 쟤는 빛이 퍼진다. 얘는 빛을 모아준다. 모아서 그래서 멀리 멀리 보내줄 거니까 전조등. 또는 이런데 등대의 탐조등. 등대에 쓴다. 등대에 멀리 멀리 빛 보내는 거. 탐조등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그래서 등대에도 쓰고 전조등에도 쓰고. 그리고 어디도 쓰냐면 혹시 이게 태양열 조리기 실제로 하는지 모르겠어. 태양열 발전소. 태양에 있는 열을 모아서 물을 끓인다거나 음식을 하게 될 때, 그럴 때 쓴다. 됐습니까? 자, 두 번째 뭐냐면 요 밑에 5층에서 쓸 건데. 5층이 뭐 있지? 치과. 치과에 쓸 거다. 치과에서 해보세요. 왜 이렇게 생긴 거 봤나? 동그랗게 이렇게 된 거. 봤죠, 그지? 해보세요 해서 입에 쑥 넣어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 자, 봐요. 여기 괜찮죠? 이쪽도 괜찮습니다. 할 때, 그때. 자, 잠깐만. 치아가 크게 보일까? 작게 보일까? 야, 안 그래도 치아 애매한데. 더 작아지면은. 보세요 하기 너무 힘들지 않겠나? 그러면, 치과에서 커져야 될 것 같은. 커집니다. 쟤는 항상 작다 그랬지. 근데 오목거울은 두 가지가 있어. 오목거울은 치과에서, 바로 보이고, 크게 보일 때. 치과만 그런 게 아니고, 화장할 때도, 화장용 거울. 지금 그때 그런 얘기 하지 않았나? 우리 그 욕실 안에 거울인데 동그란 거울이 하나가 있거든. 동글동글한 거 돌아가는 거. 갑자기 놀랄 때가 있어. 왜? 돌려놔. 그럼 갑자기 가까이 얼굴이 너무 커서 아들내미는 장난친다고 가끔 이렇게 돌려놓으면 난 평면 거울로 보고 있었는데 작게 옆에 세면대 옆에 툭 돌려놓으면 갑자기 누가 저렇게 커 이렇게. 그치? 그런 거. 치과거나 아니면 화장용 거울로 쓸 때 얘는 확대가 됩니다. 확대. 멀리 있는 건 작아져 보이는데 가까이 있는 건 확대가 된다. 얘는 있잖아. 오목거울은 멀리 있으면 작고 이게 거리에 따라서 거꾸로 될 수도 있고 똑바로 될 수도 있어. 거꾸로 똑바로는 얘기를 안 해. 그러나 멀리 있을 땐 작은데 가까이 있을 때는 아주 가까이 있을 때는 바로 크게 볼 때가 있다. 요거는 조금 이따 선생님이 숟가락으로 확인해 줄게. 이랬잖아. 숟가락으로 확인. 자, 그러면 일단 요 거울만 빨리 적기. 자, 마지막. 그럼 렌즈. 5번이가. 6번이가. 5번. 렌즈. 렌즈는 두 가지 맞게. 두 가지. 근데 우리가 아까 이미 한번 봤기 때문에 어려운 건 아닌데, 첫 번째, 볼록 렌즈. 볼록 렌즈. 두 번째, 오목 렌즈. 근데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를 하기 전에 쌤이 항상 설명하는 게 있거든. 너희들 혹시 이렇게 생긴 거 본 적 있어? 이렇게 생긴 거? 프리즘이라고? 프리즘.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프리즘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름이 분광기야. 이름이. 빛을 나누는 거야. 빛을 나누는 기계다. 근데 지금 이거 왜 나눠요? 얘를 주면 안 되고 이걸 주었어야 되는데. 분광기. 빛을 나눠주는 기계인데, 사실은 우리가 보는 빛은 흰색, 빨주노초 파남보 다 합해진 거야. 얘들. 빨주노초 파남보 다 합해졌는데, 어떻게 여기를 통과하는 순간 빨주노초 파남보 쫙 흩어진다는 거야.
근데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자, 잠깐만. 빛이 오다가 여기가 공기잖아. 프리즘 유리거든. 유리거든. 공기에서 빠르게, 유리에서 빠르게. 공기, 그래. 땡큐다. 그러면 이렇게 법선이 있었겠지. 법선이 있었다? 그러면 빨주노트 파남보 중에 빨강색만 얘기를 좀 할게. 빨강색 빛이 오다가 유리 안으로 들어오면 빨라질까, 느려질까? 느려져. 맞아. 느려지면 각도가 커질까, 작아질까? 작아지겠지. 느려지면 속도가 작아지면 각도, 세타도 작아지는 거 정말 다행이잖아. 작아질 때 같이 작아지고 커질 때 같이 커지니까. 맞지? 그러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있다가 각도가 유리에서 느리니까 더 작아지면 이렇게 꺾인다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와, 나 넓은 거 좋아하는데 뾰족한 거 싫어하고 좁은 거 싫어하고 그래서 넓은 쪽으로 꺾였다. 근데 나올 때 봐봐. 다시 이게 법선 아니야? 맞지, 그지? 그럼 공기 중으로 나오면 각도 커져야 돼, 작아져야 돼? 커져야 되지. 공기에 빠르니까. 그러면 똑바로 나가는 게, 나 각도 더 커질래. 이렇게 해서 나오면서 넓은 쪽으로 확 꺾일 거야. 이랬습니까? 그러면 프리즘, 빨주노초 파남보 다 갔는데, 다행히 있잖아. 빨강색이 이렇게 갔지? 뭐가 다행이냐고? 파란색이 이렇게 가. 뭐가 다행이에요? 좀 유치하지만, 뾰족한데 찔렸으니까 피난 것은 이쪽이 빨간색이라고. 막 유치한지 압니다. 그래서 이쪽이 빨간색.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딱 될 거다. 쭈루룩. 이랬나? 자, 근데 그건 잘 안 모를 거예요. 학년 올라가면 나중에 생각이 날 건데, 자, 선생님 이런 얘기 왜 하냐면, 나중에 원리는 잘 모르겠고 외워야 되는 경우들이 생겨. 그럼 어떻게 외울까? 난 뭐라 외우면 편할까? 이게 필요하다고. 됐지? 자, 그럼 볼록 렌즈는 이거 두 개를 이렇게 붙이면 되지 않을까? 요렇게. 됐지? 그래 놓고 싹 매끈하게 갈면, 이렇게 되겠네. 볼록 렌즈. 맞지? 빛이 모일까, 퍼질까? 중간에 왔는 빛, 나 그냥 갈래. 그러든지. 그치? 여기 왔는 빛 어떻게 될까? 사실 여기서 한 번 꺾이고 여기서 또 한 번 꺾이거든. 일반적으로 그냥 중간쯤에서 한 번 꺾이는 걸로 이야기한다. 어느 쪽? 넓은 쪽. 위에 그대로 하면. 이쪽으로 갈래요? 이렇게. 모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초점, 포커스. 영어 한번 했다. 오늘. 됐지? 이렇게 될 거다. 그럼 여기 갖는 빛은 좀 이 간격이 다른데 상관없어. 그래도 여기 있는 빛도 여기 갈걸? 쫙 모여. 그럼 여기 있는 빛은요? 여기 있는 빛, 걔도 여기 가서 모일 거야. 다 모여요. 다 모여. 저 점에서. 이랬습니까? 그럼 쌤 잠깐만요. 이거 돋보기 아니에요? 맞아. 볼록 렌즈는 빛을 모으나 퍼지게 하나? 빛을 모은다. 잠깐만. 아까 빛 모으는 가는 없었어? 무슨 거울이더라? 볼록 거울이더란가? 오목 거울인가? 오목 거울이지. 그렇지. 그래서 빛을 모으는 건 나도 오목 거울. 근데 그거나 얘는 성질이 거의 똑같은 거야. 단 차이점은 이거야. 이건 렌즈지. 렌즈니까 이쪽에 있는 빛이 렌즈 넘어서 가는 거야. 그거만 헷갈려 안 하면 돼. 됐어? 렌즈는 렌즈 뚫고 여기서 봤던 거 뚫고 지나가는 거야. 근데 거울은 맞지? 탁, 퉁 다시 가야 돼. 안으로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 이거지. 됐지? 상은 똑같아. 상은 어떨까? 가까이 있으면 크고 바로 할아버지 돋보기. 그치? 옛날 같으면 사실은 아이고야, 여기 글씨가 안 보인다. 이거 채워놔, 뭐고? 이렇게 할아버지가 물으면 할아버지 돋보기 없어요? 이렇게 하면 없대. 그 방법이 있어. 깨끗한 비닐이라든지 아니면 뭐 플라스틱 이런 거 들고 와서 할아버지 봐야 되는 아이고 이게 뭐고 했는 데다가 플라스틱 위에다가 물 쪼록 떨어뜨리면 확대돼서 크게 보여. 근데 요즘 그럴 일이 없어. 휴대폰에 앱이 다 있어. 알겠지? 아니면 휴대폰 사진 찍어서 확대하면 돼. 이렇게 되는 거니까 필요 없는데 옛날에는 그랬다. 알겠지? 할아버지 제가 보이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그런 시절이 있었다. 자, 크고 바로 보이고 멀리 있으면 작고 거꾸로 보여. 작고 거꾸로 보여. 됐습니까? 그럼 다 요거 했다. 그러면 다른 거 오목 렌즈도 해볼게. 오목 렌즈 이렇게 어떻게 할까? 아, 프리즘 2개 붙인 거겠네. 그럼 빛이 오다가 중간으로 하는 거. 나 그냥 갈래. 그러시든지 요거지. 그럼 이쪽으로 오면 넓은 쪽으로 좀 가. 이렇게. 이쪽으로 오면 넓은 쪽으로 좀 가. 이렇게 보내겠지. 결국 이건 연장하면 아유, 그림이 좀 이상한데 연장하면 이렇게 맞는 것처럼 되는 이쪽에 초점이 있긴 한 거라. 대체 확실한 거는 빛은 오다가 퍼진다. 오다가 퍼진다. 오다가 퍼진다.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다는 거지. 아, 빛 퍼진다고요? 맞아. 오목 렌즈는 빛이 퍼진다. 누구랑 똑같다고? 오목 렌즈였으니까 볼록 거울이겠네요. 됐지? 볼록 거울은 어떻게? 항상 편의점에 있는 거. 멀리 가까이 달라지면 안 되니까. 항상 작고 바로 상이 이렇게 생기더라. 이랬습니까? 여기까지가 끝인 거지. 자, 필기.